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오늘이 10월 25일입니다. 내일 그 11.6 전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가 서거하신 날입니다. 그럼 네, 내일 또 저는 현충원에 갔다가 갈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죠. 제가 오늘 방송은 중요한 방송이라서 이제부터 안동데일리는 지금까지 취재한 것들을 이제 종합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범죄 행위들을 세상에 이제 가감 없이 꺼낼 것입니다. 예. 안동데일리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뒤에 보이시죠? 추적, 부정선거, 안동데일리가 끝까지 파헤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방송을 9명이 들어오셨는데요. 예,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를 좀 했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방송하는 것들을. 네. 자,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안동데일리 기사입니다. 네, 안동데일리 기사에 이게 2017년 4월 8일 날 제가 보도한 건데요. 이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온 보도 자료를 그대로 그냥 안동데일리 편집국으로 해서 보도 자료 나온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올린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보던 인물이죠. 바로 그 국민의힘 현재 당 대표입니다. 이준석이죠. 네. 지금 이게 이 사진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거고요. 잘 들리시죠? 최숙희님, 안녕하세요 기자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답답합니다. 이러다가 빨갱이 천국 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끝이 납니다. 계속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안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날이 2017년 4월 8일인데요. 4월 8일. 이날에는 13명의 그러니까 정당 추천위원들이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정당, 학계, 시민단체, 언론협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는 우리를 안심시키고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때는 특히 이날에는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날에는 정당, 학계, 시민단체, 언론협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개표 사무 참관인단도 참여해 투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당시 박영수 사무차장은 이날 보안자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완벽한 선거관리로 모든 국민이 선거니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선거 장비와 투개표 관련 시스템의 보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안 했죠.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박영수 사무차장이 말한 것처럼 모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말만 이렇게 하고 국민들은 알려주지 않고 있죠. 현재도 그렇습니다. 꽁꽁 숨기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지금 정당 추천 5명, 학계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2명, 공공기관에서 4명 왔는데 이것도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요. 이게 개가 13명인데 보면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것은 아마도 여기에 한 명이 선관위 직원이 아닌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선관위 직원 포함해서 13명. 이렇게 해서 보안자문위원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우리는 검증, 여기 보면 기사에 보면은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선상 투표 시스템 및 사전 투표에 사용될 통합 명부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확인 검증했다고 밝혔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 작년 2020년 5월 28일 시연회 때 기자들이 100여 명이 왔어요. 거기서 제대로 된 검증을 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그 검증을 하지 않고 쇼를 했죠. 네, 그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좀 문제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사를 제가 일단 이준석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배경을 바꾸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제가 영국입니다. 영국을 이제 구글 어스로 제가 이렇게 스트리뷰를 보니까 여기 이제 뒤에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다녔던 여기 학교가 모퉁이 뒤쪽 모퉁이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자주 갔던 팝입니다. 팝 킹 앤 퀸이라고 해서 여기가 팝입니다. 팝. 여기 1층, 2층, 3층, 위에 4층까지 이렇게 삼각대된 여기도 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거리를 줄기차게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이 뒤쪽으로 가면 이제 브라이튼 해변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2km 정도 걸으면 바로 바닷가가 있죠. 거기 가면 이제 팔라스 피어라고 해서 전경이 매우 좋습니다. 거기서 또 보냈고 이렇게 한번 영국의 이렇게 건물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공사가 지금 들어갔는데 오래된 교회인데 없어졌네요. 여기가 이제 로얄 파빌리온, 그리고 요 모퉁이에 이제 우리 대학교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고 여러 군데 퍼나르시고 안동데일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취재를 해왔는지 이렇게 굉장히 팩트 체크 그리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활동했던 것들을 아마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동데일리는 지금 예산 부족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그렇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는 언론사로서 유튜브와는 차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도 좀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팩트 체크를 하고 방송을 해야 되겠다. 신뢰성 있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선거는 선거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이 행하여지도록 해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과연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선거 절차를 지키고 있느냐? 민주적인 절차와 공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선거 관리를 하는가?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이 아니고 일부 깨어 있으신 분들이 지금 그 강남역, 뭐 대구, 부산 해가지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 안 하니까. 그리고 이 선거법에 대해서 민주주의적 그 공직선거법 목적, 선거의 목적을 수호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그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주권을 빼앗김에도 우리의 권리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검찰, 경찰.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여기 보니까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답답합니다. 이러다가 빨갱이 천국 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하셨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재명을 뭐 이제 그 누굽니까 제주도지사 원희룡 부인이 이재명을 가지고 이제 소사이어티 그 장애자다 이런 표현을 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한국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고 비리로 얼룩진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왔던 이런 자들의 부패상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수호해야 될 인간들이 지금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보안자문위원회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키우고 제가 뒤에 배경 보셨죠? 여기가 킹앤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좀 가리고 자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이준석이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죠? 여기 이준석이고 여기 보안 자문위원들이 있고 여기 투표지 분류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예. 이것이 2017년 4월 6일에 오구 대선 보안자문위원 회의가 있던 날 사진이 찍힌 겁니다. 맨 그 가운데에 이준석이가 팔짱 끼고 있네요. 정당과 학계,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3명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그들만의 보안, 정보 독점 등이 매우 수상하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나 이준석 했죠. 나 이준석 당당하게 가운데 있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제가 오늘이 어제부터 이것을 작성해서 페이스북에 지금 올렸습니다. 참 그렇죠. 한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한번 이게 노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노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영탁이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것도 지금 여자와 남자의 연인 관계 얘기지만, 자, 국민과 국가 간의 이런 그 신뢰도가 완전히 우리가 믿었는데 발등이 찍힌 거죠, 이게. 네,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쳐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겁니다. 이 불안한 것을 정치인들이 풀어주지 않고 있죠. 그러나 지금 민경욱 의원이 열심히 국토본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저는 경선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부정. 그리고 이준석이도 경선 부정으로 해서 당선된 당대표. 입니다. 저 모든 것이 조작입니다. 사기입니다. 저를 고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이것은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 공직선거법 제1조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선관위가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관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그를 감시해야 되겠죠. 경찰, 검찰에서. 그것을 다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또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런 그 보안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책임 소재 누굽니까?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자, 책임 소재는 국정원인가요?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책임 떠넘기기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하라고 지금 국회의원 뽑아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들이 정상적으로 투표에 당선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KT 디도스 공격이 서울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도 종로 상가에 있는데 사무실 이 건물 전체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에 계신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는데 이 분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방송에라도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은밀하게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 국정원에서 뚫리기도 할 테고 사고도 날 텐데, 국정원이 뚫렸다고 제대로 이야기를 할까요?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박지원 국정원장 체계에서. 그래서 이 못 믿을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자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빨리 그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판단 잘 해서 두려워할 건 없죠.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지금 그 작용화된 세력들이 지금 설치고 있어서 세상이 작용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나 절대 다수의 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언론에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안자문위원들이 확인하지 못한 일들을 저처럼 이 작은 언론사인 안동데일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중동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JTBC에서는 벌써 그 언론중재위의 그 결정으로 정정 반론 보도했으나 다른 언론사에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JTBC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기사가. 6월 28일 재검표 때 민경호 의원 주장처럼 투표 조작 없었다, 아니면 소스코드 일련 번호 뭐 이상 없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중앙일보, 조선일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싸우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본 관계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보안 자문위원회와 선관위의 지금 같은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되는 선거 시스템을 사용하는 선관위는 어느 나라 선관위입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목적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제가 공직선거법 제1조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관련자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명백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조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검증이 안 되는 선거 시스템을 사용하는 선관위가 어느 나라 선관위인지 모르겠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죠. 이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고 국민들과 대치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주국가라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들어오면 국가의 기본 책무가 뭡니까? 해명을 해줘야죠. 이게 공산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민주주의가 잘 만들어졌다면서요. 근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자들은 이런 국민들의 요구, 해명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황교안 후보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정홍식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기타 위원들, 김재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준석은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된 상태고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그나마 이렇게 국무총리도 지내셨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또 검사 출신 아닙니까? 공안검사. 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블랙 시위 하시는, 그리고 민경욱 의원,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이 변호사들, 그리고 우리 진짜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강남역에 가보십시오. 깃발 들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어린 젊은 친구들이 관심이 없어요.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 해명을 올바로 하지 않고 국민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죠. 대치.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 아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비밀을 숨기는 보안자문위원회, 이게 뭐 선관위의 들러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이 참여했는데 이때가 아마 이준석은 이 당시는 바른정당 소속의 노원구 어디였죠? 노원구 병 당협위원장, 바른정당의 그 사람으로 가서 이렇게 가운데 가서 이렇게 폼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지난 2017년 4월 6일 이준석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올 1월에 여러 우리 동참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 6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는 것은 524명으로 기사화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간 넘기고 나서 또 온 것을 합치면 600여 명이 넘어갑니다. 그분들의 동의를 거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예, 그때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올 1월에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 그죠? 최재형이 그때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감사원은 LG전자가 생산한 LG그램 노트북에는 무선랜을 제거한 채로 납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납품된 뒤 4.15 총선 때는 무선랜 카드를 붙인 채로 선거를 치렀고, 그 다음 날에 투표지 분리기 등을 바로 회수한 사실이 안동대회를 통해서 보도가 나갔죠. 야, 그리고 왜 이렇게 선관위가 서둘렀는가 해서 그 난리가 났죠. 그때 여러 방송에서요. 그러다가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있다는 그런 또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리시로 몰려가서 그 뭐 난리가 나니까,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뒤 5월 28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시연을 하자고 했죠.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연회 때, 예, 벤자민 윌커스 박사님도 활약하셨지만은 거기서 저는 보는 것이, 무선랜 카드 LG그램 노트북 13Z980-BA5SL 모델에 LG전자가 생산할 때는 그 표면이 장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 처리를 한 것이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죠.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특종한 거죠. 예? 제가 그 동영상, 사진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 제가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붙였다가 떼어놓은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리고 LG전자에서는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생산 단계에서 그 조달청을 통해서 그 선관위의 요구대로 무선랜 카드를 아예 장착하지 않은 채로 그 노트북을 만들어서 납품한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런데 시연회 때는 붙어 있던 것이 떼어진, 그러니까 LG전자 관계자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었던 물품이 같은 물건이 아닌 거죠. 무선랜 카드 패드 부분이요. 예, 이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채로 4.15 총선을 치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 어떻게 됩니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스캔해서 그 스캔한 것, 투표용지에 또 투표지에 뭐가 있죠?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사전투표용지를. 거기 QR코드가 있죠. 그거 하고, 그거를 이제 개표할 때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시키면서 스캔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스캔되는 그 과정에서 그 일련 번호가, 마지막 일련 번호가 뭐 예를 들면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자투표 안 할 때 당일 투표처럼 그 등재 번호 있죠. 등재 번호. 그러니까 고유 번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를 하면 IT 기술, 이 선진화된 IT 기술로 전국적으로 0.000초까지 단위까지 이렇게 매겨져서 순서를 딱딱 정해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특정인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같은 지역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15일 선거를 저도 사전 투표했는데 불광동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불광동에 하고 그 다음 일련 번호가 매기는 거 전국적으로 같아야 되니까요. 제주도에서 저 다음에 했다 순서자가 했으면 제 다음에 한 사람이 그 일련 번호가 딱 매겨지는 겁니다. 그 특정 번호가 있는 거죠. 그럼 누구라는 것이 표시가 되죠. 그게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스캔이 되고, 자, 그러면은 그 개표장이 갔다는 것은 뭡니까? 기표를 한 거죠.
그래서 기표한 것이 투표지가 되는 겁니다. 투표용지가 투표지로 되는 것이죠. 거기 투표지가 된다는 말은 의사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우리 몇 명까지 있었죠. 거기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특정 후보를 찍은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덜미가 잡힌 거죠. 예, 비밀 투표를 침해했습니다. 예, 이것은 인권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매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그렇게 비밀 투표를 침해했고, 또 여기서 더 나가서 자,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개인 특정인이 특정 후보를 찍었다라는 것을 사전 투표한 것 데이터,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 해서 개인의 투표 성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그 우리 안동데일리는 그 LG 그램 노트북에 무선행 카드를 붙였다가 떼어낸 흔적을 발견했고, 집요하게 제가 추적을 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떼어놓은 것이 맞다.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것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재판에서. 자, 이렇게 무선행 카드를 작용해서 뭐 한 것이 이제 QR코드가 나오고 비밀투표 침해이고 빅데이터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몰랐을까요? 네, 알고 했다면 이거는 국가 반역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 계속 하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국가 반역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여야 할 것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 기득권자, 그 다음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어두움을 우리 계신 시민들께서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이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 그리고 부패한 세상에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죠. 그냥 대충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 열심히 산 그런 그 전통과 기술, 자본 이런 것들을 우리 훌륭한 전통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보다 의무를 좀 다하는 그런 우리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앙선관위는 불순 세력의 하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조정하는 불순도, 이들을 조정하는, 선관위를 조정하는 불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하수인에 불과하고 이 뒤에 있는 배후 세력, 이 세력들과 전쟁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이들 적이죠.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이가 이낙연 만났을 때, 어젠가요? 어제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뭐 자기들은 뭐 DNA가 비슷한 DNA이고, 우리는 아마 이재명이야 생각할 때는 우리 보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을 아마 DNA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도 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사상 전에서는 형제도 없죠. 부모 형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을 보십시오. 캄보디아를 보십시오. 러시아를 보십시오. 저기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이 사상은 종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협력하고 이들 적들과 싸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맹해야 됩니다.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살려야 됩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각자 위치에서.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감사원도 지난 1월부터 3개월이 넘는 공익감사 청구에서 이런 일련의 중앙선관위의 조사 과정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감사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4개월 가까이 감사를 하고 계속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계속 제가 물어봤죠. 그 감사 담당한테.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노트북 전체를 그 전수조사하지 않고 20여 대만 그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실관계 어떻게 확인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되는데도 그런 자료는 없고 그냥 이상 없다라고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 결과 발표였고요. 이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도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두운 디지털 범죄를 밝혀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저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밝혀내게 되면 자유민주국가, 세계의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또 다른 모범국가, 또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낼 것인지 아니면 저들에게 굴복할 것인지 잘 선택해서 잘 생각하고 선택하고 협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방송을. 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뭐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 같이 뭐 추적 부정선거 안동데일리가 끝까지 파헤친다. 예. 저 안동데일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팩트 체크, 그리고 그 현장을 뛰어다니고 그 뭐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중구도 갔다가 종로구도 갔다가 은평구도 갔다가 저 중랑구도 갔다가 전주도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양산으로 갔다가 영등포도 갔다가 안동에도 갔다가, 그리고 취재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예, 여러분들 지금 이제 8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왜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한번 다시 한번 그 누구죠? 영탁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마치고 더 좋은 방송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